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언어의 온도는 평균 몇 도일까요? 대답해 보실 수 있나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그건 언어라고 간주하지 않아. 그건 폭력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욕을 하지 않는, 욕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지금 1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은 교육서적 집필하고 있습니다. 초등 자존감의 힘, 또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초등 직관 수업, 내 아이는 괜찮을까, 조금 달라도 괜찮아 등등의 교육 서적을 집필했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초등 엄마 말의 힘이라는 새로운 책이 또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100가지 이야기를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정말 100가지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담아낼 수 있을까? 네. 뭐 이야기는 100가지 이상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100가지를 어떤 일상 안에서 채워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그동안의 어떤 연구하고 고민한 것들 충분히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다는 생각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아마 15번째 그런 코너가 될 것 같고요. 16번째였나? 자, 오늘의 이야기, 아이들의 교실 언어에 관련된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 네. 10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네. 선생님 10대요? 우리 아이가 그럼 뭐 중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10대입니다. 10살이에요. 10대 하면 청소년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10대 소년, 소녀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생들이 바로 10대입니다. 자, 그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 언어의 온도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오늘 이 주제는 초등 언어의 온도라는 한번 뭐 그런 부제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언어의 온도는 평균 몇 도일까요? 대답해 보실 수 있나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저는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0. 0도입니다. 0도. 이게 차갑다는 뜻인가? 예. 물론 좀 차갑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매한 온도인 거예요. 뭐냐면 확실하게 꽁꽁 얼려버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얼지 않는 온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온도죠. 자, 뭐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헐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워낙 자주 표현해서 이제 교실 안에서는 일상 언어가 되어 버렸죠. 심지어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헐 그게 진짜야? 막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헐이라는 말 욕입니까? 욕이 아닙니까? 네. 애매하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누군가를 거칠게 공격하는 표현은 아니니까 뭐 욕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그럼 그런 종류의 언어를 아이들이 계속 사용해도 되는 언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네. 거기에서 애매한 영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약간 조금 강도가 센 듯이 느껴지는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쩐다. 오.
누군가 아주 황당하면서도 뭐 동시에 대단하다고 느낄 때, 그러면서도 약간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부러움을 담아서 오 쩌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물론 뭐 욕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헐보다는 약간 억양이 좀 강해서 좀 강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자, 바로 그 점입니다. 욕은 아닌데, 욕은 아닌 듯 긴 듯한데 어른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의 언어의 온도. 아, 뭔가 좀 언어 순화가 좀 필요한데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처음에 쩐다라는 표현을 듣고 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같이 있던 친구가 오히려 방어를 해줘. 현수님 이거 용이 아닌데요. 그냥 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하는 말인데요. 그래? 자, 고민이 됐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그냥 또래 언어 정도로 생각하고 못 들은 척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마다 주의를 주고 이걸 고쳐줘야 하는 건지. 일단 고민을 하면서 며칠을 그냥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학급 어린이 회의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학급 어린이 회의 시간에 아이들끼리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 있죠. 어떤 주제 토론을 하다가 한 학생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쩐다라는 표현을 얘기했어요. 그때 다른 한 학생이 발언권을 얻고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쩐다라는 표현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용하고 지금은 교실에서 회의 중이니까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또 해결 방안을 갖고 있구나. 네.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또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요. 실상 그들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때와 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을 스스로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게도 그 기준점을 제게 알려주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또래들끼리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친근감의 표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용인해 주셔도 됩니다. 단, 공식적인 자리나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력의 순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면 된다는 그런 기준점이 생긴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언어 순화 측면에서는 또래 문화 안에서도 좀 더 부드럽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언어를 약간 교양 있게 쓰도록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초등 고학년이어도 이제 자칭 뭐 스스로 내가 사춘기야라고 표현들도 하는데, 그 말은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말은 어느 정도 자신들만의 경계, 자신들만의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의 언어는 또래들 안에서 충분히 부드럽고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표현만 순화할 뿐 비아냥거리거나 그 안에 감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그것을 더 공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매 순간 또래 언어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고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은요, 결국 더 큰 반감을 가져오거나 담임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SNS로 더욱 심화된 또래 언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반감을 갖게 됩니다. 자, 아이들 스스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만큼의 자제력을 갖추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기성세대와 어른들과 충분히 타협의 접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타협의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소통과 교류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여지를 잘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곰쌤이라는 별명을 지닌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한 번은 교실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실 난방을 위해 앞문은 출입 통제한다. 이건 궁체로 쓴 거다. 혹시 그 궁체로 쓴 거다라는 표현 뭔지 아시나요? 네. 학생들은요, 그때 궁체로 쓴 거다라는 표현을 참 재밌어 했어요. 앞문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서. 뭐냐면, 오히려 그 표현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친근함을 느꼈는데요. 궁체로 썼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말한 거다라는 아이들 또래의 언어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뭐,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급식체라고 그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죠. 예. 어른들은 알아듣기 어렵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끼리 가볍게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총칭해서 급식체라고 했는데요. 어, 반대로 궁체로 썼다는 말은 자신의 말이 급식체가 아닌 정중한 표현이다라는 그런 반어적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누군가의 어떤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너를 더 이해하고 싶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사인 저도 그 학급 안에 있는 초등의 그 아이들의 언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매 순간 또 다 알아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가가면 저도 부담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부담됩니다. 매번 묻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에요. 간섭처럼 느껴요. 오히려 저는 내가 모르는 그들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어느 때는 또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영역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들만의 영역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그만큼 그 아이들도 그 영역 안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저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교실에서 생소한 언어를 들으면요, 문맥상의 느낌을 잘 살펴봐요. 그리고 그 언어를 느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자세로 다가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뉘앙스를 저절로 알아듣게 되죠. 그러면 약간 그들만의 동지애 같은 것들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알아듣기 모호한 표현들 말고요. 뭐 헐, 쩐다 뭐 그런 표현들 말고 실제로 거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감정을 담아서. 그럴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나쁜 말이니까 쓰지 마 하는 건 가슴을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욕하는 건 너가 주먹을 쓰는 폭력과 같은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에는 맞은 것 같은 혹은 그 이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건 언어라고 간주하지 않아. 그건 폭력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욕을 하지 않는, 욕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습관은요, 반복하면 생기는 거예요. 우선 우리 어른들부터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범 보이는 게 아주 기본이고요. 그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영화 시청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어디 노출되고 그런 말을 듣고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저는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다 교육자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도 쉽게 욕을 내뱉는 모습들 많이 이제 부모님들도 보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습관이 됐다는 것, 주위에서 자주 듣는 환경에 노출됐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많은 어른분들이 같이 아이들 앞에서는 입을 조심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 우리 아이들의 언어의 온도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표현의 기술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람은 스스로 바꾸고 싶을 때만 생각을 바꾼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초등 아이도 스스로 바꾸고 싶을 때만 자기의 언어를 바꾼다. 자, 누군가 억지로 언어 순화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언어의 온도가 갑자기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마음에서 동화가 돼야 자신의 언어를 바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어른들로부터
일상의 언어에서 감동을 주는 작고 따뜻한 말들 서로 자주 주고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언어의 온도, 우리 가정의 언어의 온도 조금 더 따뜻하고 화목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초등 사이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100가지 이야기, 좀 더 좋은 그리고 풍부한 그리고 날카로운 그런 언어의 온도를 들고, 교육 언어의 온도를 들고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100가지 이야기를 달려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예, 같이 맞벌이 나가시느라고 또 힘겨우신 건 압니다. 또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주부로서 또 혹은 주부 아빠로서 생활하시느라고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하루만 보시고요. 하루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기보다 지금 함께 이 순간을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하는 그런 소박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초등사이다 멈추지 않고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